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의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를 둘러싼 여권의 당론 확정에 반발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장관은 보안 수사권 폐지 부작용을 우려해 대안을 제시해왔으나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속도전으로 추진하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 장관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직접 목소리를 내겠다는 취지를 전하자 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 안착시까지 자리를 지켜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친명계 좌장인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5선 의원 출신입니다. 이번 사의 표명 배경에는 당의 강행 추진에 따른 심리적 무력감과 함께 의원 신분으로 국회에서 직접 법안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네. 지금 일소위에서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사기소분리를 위한 검찰개혁 법안 심사 중에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자리에 나오는 법무부 차관께서 수사기소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 폐지 규정에 대해서 사실상 법무부가 반대하는 입장에 의견을 내시고 오늘은 또 전권 송치를 의미하는 그런 발언도 하고 계세요. 그것이 법무부의 공식 입장입니까? 보안수사권 폐지와 정권 송치 부활이 법무부의 공식 입장입니까? 보안수사권 폐지는 이미 아시는 것처럼 총리께서 정부의 입장은 보안수사권을 폐지한다라고 이미 발표를 하셨습니다. 저희도 그럼 법무부도 거기에는 찬성하시는 입장입니까? 기본적인 또 당연히 저희가 정부의 일원인데 반대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차관이 다른 말을 하고 있고 법무부 검토 의견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장관님께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차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이제 폐지를 전제로 했을 때 그 폐지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모든 가능성 있는 부작용들, 문제점들을 잘 지적해라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서 네. 사실상 반대 입장을 여기 와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장관님께서 챙겨봐 주시고요. 네, 한번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네. 전권 송치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보안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경찰을 좀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는 정권 송치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 이게 입장입니다. 법무부 공식 입장입니까? 공식적으로 저희가 결정한 바는 없지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면 공식 입장이 되는 네네. 거죠. 네. 그런데 정권 송치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정권 송치가 폐지되었습니다. 왜 폐지되었냐 하면 그 당시에 이미 정권 송치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고 정권 송치되는 사건의 거의 대부분이 검사들이 살펴봐도 그중에서 결정문이 바뀌는 것이 한 1% 정도, 1%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의자가 불안정한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에서 해방을 빨리 시켜주고 수사를 종결시키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에서 정권 송치 제도가 폐지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사건 기록과 증거는 불송치하더라도 모두 검사에게 가고 90일 동안 사건 기록을 검토해서 그중에서 재수사 요청을 한 2% 정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결정이 바뀌는 것은 0.7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한 1% 정도 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그 고려들 속에서 정권 송치들이 폐지가 됐는데 법무부가 이제 와서 정권 송치 부활을 말씀을 하시는 것은 선택적 수사, 정치적 수사에 개입을 하겠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화면 좀 올려주세요. 지금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조직적 은폐, 사건 은폐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검찰에 그래서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언론 보도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보안수사로 사건을 은폐한 대표적인 사례가 저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장관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계속해서 그 경찰 수사에 딴지를 걸고 그리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에서 아무렇게나 보안 수사를 해서 저 사건을 은폐시켰습니다.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하겠다는 근거가 10,000가지도 넘는데 검찰의 수사권을 줘야 되지 않는 근거 저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저 사건 장관님 어떤 사건인지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저기에 나오는 전직 법조인지만 에이스 검사의 후배 여검사 성폭력 사건. 저 사건은 2015년에 은폐되었습니다.
해당 검사는 감찰도 받지 않고 징계도 받지 않고 수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가가지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저 사건에서 지금 잘 나가는 매형인 검사 누군지 아십니까? 예. 누굽니까? 장관님 모르십니까? 뭐 제가 갑자기 이름 좀 물어보니까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알고 제가 이 사건 네, 말씀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한동훈 검사입니다. 저 사건은 지금 장윤기 사건하고 마찬가지로 장윤기 사건이 경찰의 조직적인 은폐, 경찰의 유착을 통해서 사건이 은폐되었다면 저 사건은 검사가 가해자이고 검사가 연루된 사건으로 저 사건은 은폐되었습니다. 검찰에서. 1분 더 예, 1분 더 드리십시오. 사건 자체가 수사조차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검찰의 보안 수사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런 사건은 그러면 어떻게 사건 은폐를 막을 수가 있습니까? 검찰에서 사건을 은폐했는데요. 어떻게 은폐를 막을 수 있습니까? 저 당시에는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예, 어쨌든 뭐 의원님 지적한 그 사건들은 저도 그 당시 너무 정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그러니까요. 사건들입니다. 저 사건의 해당 피의자는 징역 10월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저 사건이 당시에는 은폐되었고요. 2018년 서지영 검사의 미투로 비로소 재수사가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드러났습니다. 세상에. 사건의 은폐가 검찰하고 경찰 지금 장윤기 사건하고 은폐 구조가 비슷한데 지금 경찰도 구속이 되고 검경이 수사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처벌이 가능한 사건이죠. 그런데 저 사건은 처벌도 되지 않고 1분 더 드리세요. 검사 수사에 검찰의 문제, 검찰의 사건 은폐를 바로잡기 위해서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면 검찰의 모든 사건을 공수처로 보내서 공수처에서 보안 수사를 통해서 사건 은폐를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쨌든 뭐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검사의 보안 수사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신다면 검사가 저렇게 은폐하는 사건들, 검찰의 은폐는 공수처로 모든 사건을 송치해서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검사의 사건 은폐를 바로잡아야 될 것입니다.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금 검찰을 개혁하려는 이유가 검찰 수사가 문제가 돼서 개혁하려고 하는데 다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장관님. 그래서 검사들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공소청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의원님 이미 저 사건이 있을 때 검찰과 지금 검찰 다릅니다. 의원님들께서 입법해 주신 공소청, 중수청 나눠져 있고요. 검찰은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가 없습니다.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보안수사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수사 폐지는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1, 2%라고 말씀하지만 검사가 관련된 사건들이 도대체 몇 건이겠습니까? 정치 사건이 몇 건이겠습니까? 다 합쳐봤자. 정말 문제되는 사건은 그런 사건이 아니라 주로 여성의 피해자인 성범죄들,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들, 또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사기범죄들 같은 경제범죄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이 1, 2%라고 말씀하시지만 수십만 건 중에 사건에 그런 거 1%는 몇천 건이 넘습니다. 저도 지금 의원님도 검찰에 계셨으면 알겠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런 유형의 사건들을 매일 보고를 받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뭐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또 물론 면밀히 보고 있어 갖고서 뭐 밖에 알려지는 것도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 1%의 그 억울한 사람들 없게 하는 게 검찰제도의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래 그게 0.73% 하더라도 그게 작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사 구조가 돌아가는 걸 한번 면밀히 보십시오. 예. 재수사 요구든 보안수사 요구든 그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그 1%를 갖다 1분 더 드릴까요, 박은정 의원님? 그 1%를 봐야 됩니다. 드리세요. 예. 1% 때문에 검찰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1%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 요청을 해서
결정을 뒤집는 게 0.73% 정도 됩니다. 재수사 요청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장관님께서 지금 성폭력 사건 얘기하셨는데 지금 아까 제가 예를 든 저 사건이 성폭력 사건입니다. 저 사건의 피해자가 눈물로 호소하고 있잖아요. 김학의 사건의 맞습니다. 그 피해자가. 당시에 국민 여러분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검찰이 그런 검사가 보안 관련됐기 수사로 때문에 문제지만은 그런 사건이 많습니다. 검사 관련이 문제가 아니죠. 검사와 관련된 사건도 저렇게 하는데 일반 피해자는 어떻겠어요? 지금은 그런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지금 구조가 똑같은 구조 수사권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한 똑같죠. 검사들이 지금 저 검찰 사건을 수사 안 저렇게 합니다. 은폐한 이미 이유는 중수청 공소장 검사들이 수사할 수가 사건을 없습니다. 은폐한 이유는 검사가 수사 개시를 못하는데 기소권을 무슨 같이 말씀 가지고 있기 하십니까, 그게? 때문입니다. 네.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건이 은폐될 수 있었던 구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중수청 공소장 그래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검사에게 사건을 공수처도 주는 만들어져 방식으로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아니, 말할 게 좀 주십시오, 좀요. 네. 인사 말씀 드릴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그렇죠. 예. 우선 그 박은정 의원님이 말씀하실 시간이었잖아요. 예. 말씀해 보세요. 답변. 아, 이미 네. 국회에서 아니 우선 박은정 의원님 하셨고요. 또 필요하면 다시 신청하시고요. 아니, 국회에서 이미 예. 법무부 장관님 입법화돼갖고 말씀하세요. 검찰의 수사 개시권이 이미 박탈됐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네. 범죄는 중수청으로 가는 거고, 네. 그다음 일반 범죄는 경찰이 수사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안수사 문제는 1차적인 수사기관들이 해온 사건에 관련해서 보완하는 정도입니다. 물론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그 자체를 박탈한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충실하게 보호되어